선거철만 되면 걔네들이 많이 뽑아요. 알바생을 무급으로. 왜 일을 하는지 들어봤더니 그 캐나다는 일단 취직을 하려면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예. 유학생 신분인데 4년 동안 네. 지내셨잖아요. 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네 그분. 일단 유학생은 원래 최대 1년씩밖에 못 있어요. 무비자까지는 6개월이고 그 다음에 비자 연장을 하려면 또 6개월 또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학교를 등록을 하면 그 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또 줘요. 이제 그런 비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학생 신분으로 가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없어서 어떻게 구했냐면 일단 만약에 유학생으로 시작 갔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안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냥 무급. 돈을 받으면은 일 등록을 해야 되고 계약서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예 무급으로 일을 해버리면 일 경험도 쌓고 친구들도 사귀고 일할 때가 많아요. 회사도 일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저는 회사에서도 며칠 일했었고 그리고 정치인들 막 따라다니면서 선거 그 선거철만 되면 걔네들이 많이 뽑아요. 알바생을 무급으로. 그럼 많이 일을 해요. 왜냐면 걔네들이 왜 일을 하는지 들어봤더니 그 캐나다는 일단 취직을 하려면 레퍼런스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저명한 사람들 추천서를 받는 게 좋아요. 대학 교수, 정치인 이런 사람들. 그럼 그 정치인이 만약에 선거를 도와주면 추천서를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추천서를 받아요. 나중에 뭐 비자 같은 것들은 해결이 되는 경우를 봤어요. 스폰을 해줘요. 막 이 사람 너무 쓰고 싶고 그러면은 그 힘 센 사람들은 항상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취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정치인들 따지면서 그런 선거 유세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그런 데에서는 선거 캠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면은 그냥 안 가고 같이 이제 다들 단합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데서 또 친목 그런 거를 알려면 소스를 알려면은 커뮤니티 웹사이트 같은 거 잘 많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워홀로 가신 건가요? 저는 워홀로 가진 않았어요. 그냥 유학생. 처음에는 관광 비자로 들어갔다가 처음에 관광 비자로 들어가면서 어학원을 한두 달 했다 그랬잖아요. 한두 달 하고 이제 환불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로 6개월을 받았지 처음에. 비자를 학원을 6개월을 끊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관광 비자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더 있고 싶어서 연장을 했죠. 이제 비자 연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거기 시애틀만 갔다 오면 비자 연장해준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도 그게 먹힐지 모르겠어요. 거기 바로 시애틀이 차로 1시간 거리예요. 갔다가 찍고 오면은 비자를 연장해줬어요. 그때 무료로. 근데 요즘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때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뭐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식적으로 비자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 기관에 가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시청 같은데 구청 이런 데 있어요. 거기도 시리홀이 있어요. 시리홀 가면은 외국인들 비자 연장해주는 그 신청서 쓰고 있어요. 그거 쓰고 돈 한 15불, 20불 내면은 6개월 찍어줘요. 그냥 돈 내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한 다음에 일은 그때 처음에 돈이 다 떨어져서 일을 구했던 게 디시워셔. 디시워셔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거는 굳이 그러니까 이제 비자가 없잖아요. 없어서 일을 어떻게 구하냐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왜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국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계약서를 쓰는 일이 있고 안 쓰는 일이 있어요. 만약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 그럼 계약서를 요즘 모르겠어요. 쓸 수도 있는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거기에다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자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근데 어떤 일들은 안 써요.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당일 그냥 그날 일하는 것도 있고 보면 정말 단기간이 그거를 막 평생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약서 없이 그냥 오면은 팔다리 붙어있는지 보고 바로 써요. 바로 필요하다고 바로 써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일을 했죠. 안 보니까 그러니까 저 일부러 내가 불법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기보다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스타일이 그냥 일단 들어가서 무조건 해보는 스타일이라 하다 막히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들어갔는데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일단 불법이라는 건 알긴 알았어요. 불법이라 알았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유학생들이 그런 정도는 뭐 크게 남의 일 뺏는 건 아니니까 디시워셔가 괜찮지 않나 싶었어요. 디시워셔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도 어쨌든 생계는 유지해야 되고 그렇다고 유학생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했던 게 사업을 해보자. 사업자 등록이 되는지 한번 보자. 사업자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 사업자 등록이 된다는 점은 사업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을 했죠. 페이스북 같은데 글 올려가지고 물건 떼다가 팔고 그런 거. 그리고 그거 부동산도 좀 했고
부동산이라기보다 뭐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렌트를 해요. 하나를 렌트를 한 다음에 그 렌트비가 뭐 한 $1,000 정도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은 내가 그걸 하나를 통째로 렌트해서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받는 거예요. 방이 2개짜리가 2베드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치면 방 하나에 유학생 2명씩을 받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뭐 25만 원씩 받아요. 예를 들어 30만 원씩. 그러면은 내가 20만 원이 남아요. 그 가격을 알고 그분들은 들어와요. 그 유학생들은. 왜냐면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보증금에 월세 1,000씩을 부담하기 싫고 그냥 그런 리스크는 네가 감수하고 나는 그냥 편하게 30만 원 낼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조금 돈을 남길 수가 있고 그거를 크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렌트를 많이 해가지고 그 하나당 20만 원씩 남기는 거예요. 5개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남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일단 원래 서브리스는 불법이에요. 내가 유학생한테 그거를 돈을 받으면서 해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법이라 그거를 너무 크게 갖다가 이제 한 방에 넣어줄 수가 있죠. 그 전세 사기처럼 약간. 유학 초기랑 비교했을 때 영어 실력은 얼마나 늘으셨어요? 유학 초기랑 비교했을 때 제가 4년 썼단 말이에요.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1년을 이제 갔다 온대요. 유학을. 그럼 영어 늘 거는 기대하지 마라. 그러고 보내요. 전혀 안 들어요. 1년 정도는. 1년 전혀 안 되고 그냥 경험하다 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경험하다가. 너무 즐거웠고 나는. 4년 지났을 때의 내 레벨은 지금 이제 우리 학원으로 치면 처음에 갔을 때가 노비스였고 4년 지났을 때가 프리미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학원에서 한 6개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인종차별이나 좀 불편한 시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인종차별은 항상 있어요. 무조건 있는 거고 그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막 티나게 안 해요. 옛날에는 티나게 했대요. 진짜 할머니들이 지나다니면서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런 거 썼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다라고 들었고 인종차별 워낙 또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 그런 건 없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내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는 걸 알면 벽을 딱 쳐요. 이제 그래서 그런 차별이지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그냥 유학생 차별. 유학생은 그 나라 그 사회에 못 들어가요. 벽이 딱 있어서. 왜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몇 달 뒤에 1년 안에 나갈 사람이잖아요. 그 나갈 사람을 왜 굳이 그들이 받아가지고 뭘 이렇게 정을 주고 하면 힘들어요. 걔네들도. 걔네들은 왜냐면 쭉 태어나서 자란 애들은 거기 토박이들은 이사도 안 하고 진짜 시골처럼 산단 말이에요. 딱 동네 친구 몇 명이랑 쭉 가요. 동네 친구랑 결혼하고 쭉 가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외지인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에. 그런 사람들을 반기는 척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은 나랑은 어쨌든 깊은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구나라는 게 딱 이제 느껴지는 벽이 있죠. 그런 차별. 그런 거랑 인종차별이라 하면 이제 아시아 사람이면 일단 무시. 아시아 사람은 영어를 일단 못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좀 있고 실제로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소하고 몸이 왜소하니까 좀 얕잡아 보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흑인들이나 백인들에 비해 확실히 왜소하긴 하니까 그런 거랑 성격도 보면은 막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고 되게 다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이런 딱 봐도 넣어듯이 뭐 다 넣어듯이 걔네 입장에서는 99%가 넣을 때 그러니까 일단 무시를 하죠. 차별이라기보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아시아 사람이지만 되게 쿨하고 그러면은 거기서도 분류를 해요. 쿨 에이시안이라고. 이 사람은 쿨 에이시안이다라고 분류가 되면 걔는 같이 껴서 놀아줘요. 차별 안 하고. 근데 대부분의 99%는 쿨 에이시안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미친놈 아니야 이런 애들은 쿨 에이시안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 부적격이면 거기서 괜찮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정상인이면 거기서는 이제 정상인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서 그런 차별. 그게 인종차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랑 문화차별인 거죠. 일종의. 유학 생활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가치가 있나요, 유학이? 가치는 무조건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으면은 진짜 우물한 개구리인 건데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진짜 인종 차별도 겪어보고 어떤 계급 차이도 겪어보고 선진국의 사상, 사고 방식도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은 진짜 완전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저는 유학하기 전까지는 진짜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근데 완전 다르게 산다는 걸 이제 깨닫고 나면 꼭 우리나라의 삶의 그거를 밟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엄청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어를 뭐 늘리고 말고를 떠나서 무조건 가는 거는 가치가 있어요. 조기 유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하시나요? 조기 유학도 반반이 반반. 학생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괜찮고
학생이 갈 의지가 없는데 억지로 보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일단 유학을 가면 비용이 엄청 비싸요. 거기 가면 친구 중에 가디언이라는 일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가디언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애들 보내면 거기 법적 대리인이 없잖아요. 대신 법적 대리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고를 치거나 하면 뭐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부모님이 갈 수가 없잖아요. 법적 대리인은 걔가 가요. 친구가. 가서 해결해주고 뭐 경찰서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해결해주고 이런 거 뒤봐주는 그런 사람인데 걔가 1년에 1억씩 벌었어 그때. 그러니까 걔는 항상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정치인들, 의사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인 사람들만 보냈었던 이제 시절이고 지금도 근데 가디언은 필요할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세로 막 1억이면은 엄청난 거지 이제. 어쨌든 가디언 비용이 들고 엄마가 안 가니까 생활비도 엄청 들고 학비도 엄청 비싼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안 날 확률이 커요. 애가 의지가 없으면. 가서 애 친구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만약에 성격도 되게 소심하고 이러면은 얘기도 안 할 거고 학교 수업도 관심이 없을 거고 그냥 돈만 버리다가 거기에서 친구 잘못 만나면 삐뚤어져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기보다 아니고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사춘기인데 부모님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삐뚤어 나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추. 내 자식은 보낼 생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비추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강추인 게 학생이 자기가 알아봤어. 자기가 학교를 다 알아봤어. 거기 캐나다에 만약에 어느 학교가 어떤 중학교 커리큘럼이 너무 좋다. 그 지역이 뭐가 좋다. 를 다 알아보고 자기가 여기를 가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취적이면은 무조건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그 가디언 친구가 얘기를 해주니까 대다수가 그 친구가 물론 뒤만 봐준 게 아니라 대학까지 보내줬어 걔는. 대학교 좋은 대학 입학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돈을 1억씩 받았겠잖아. 근데 그런 거를 해주는데 걔도 추천을 하지 않았어. 네 자식을 보내지 마라. 맨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안 보내실 건가요? 저는 보낼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애가 가겠다. 강력하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가겠다 하면 보내고 그 이외에는 정말 가이 없어요 진짜. 요즘 세상에는 진짜 유튜브로 하면 돼요 그냥. 집 구할 때 꼭 필요한 팁 있나요? 집을 처음에 구할 때 되게 좀 무서워가지고 거의 그냥 다른 유학생이 빌린 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30만 원 내고 들어가는 그런 걸 들어가게 될 텐데 유의할 점은 상사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내가 뭐가 잘못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한 각오가 있으면은 그냥 본인이 직접 구할 만해요. 거기는 부동산이 없어요. 없고 리얼터라고 해서 부동산 가게는 없고 리얼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선을 해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건물마다 건물 매니저가 있어요. 그 매니저랑 직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니저가 만약에 거기 근데 사기 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매니저가 진짜 사기 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매니저라고 하고 뭐 이렇게 돈을 챙긴다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는 수표로 쓴단 말이에요. 디파짓 같은 거를 입금 시스템이 아니라 써요. 쓸 때 그걸 잘 확인해야 돼. 그 입금주가 정말 이 건물주가 맞는지 그거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부동산 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부동산들은 물건 팔기만 하지 렌트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동산은 없어요. 앱이랑 뭐 이런 커뮤니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중고 당근마켓 중고 거래 정도라고 생각해야 돼요. 충분히 사기가 있을 수 있고 뭘 직접 하려면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2-30만 원 내고 남들하고 같이 껴서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나는 그런 리스크 전혀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디 유학원에서 소개해주는 홈스테이 그런 게 좀 안전하긴 하죠. 가면은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한국이 많아가지고 없는 데를 어떻게 가보겠다. 한국인이 없다라는 거는 거기가 살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온도가 안 좋든지 아니면은 진짜 생각보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좀만 가면 되나요? 거기는 커가지고 캘거리 이런 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뭐 어디 하나 심지어 편의점 하나 가려고 해도 차 타고 20분씩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사기 당한 적 있으세요? 사기 당한 적 사기를 당한 건 아닌 것 같고 쫓겨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쫓겨났었어. 맞아 기억이 난다. 그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홈파티를 아파트 같은 데서 하면 안 돼. 콘도에서는 콘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우스가 있고 홈스테이 같은 데는 진짜 하우스잖아요. 전원주택. 전원주택 그런 데는 그래도 옆집이랑 좀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파트 같은 데가 있어요. 콘도라고. 그런 데에서는 하면은 엄청 소음 퍼져가지고 안 되는데 뭐 유학생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막 불러가지고 파티하다가 경찰 오고 그랬던 적 있어요. 진짜. 경찰 오고 뭐 한 번만 더 그러면 뭐 쫓겨난다 해서 한 번 더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다른 집 구하고. 근데 그 쫓겨난다고 거기서는 뭐 디파짓 안 주고 쫓겨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디파짓을 줘요, 보증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무서운 게 없었던 게 그때는 디파짓이 되게 싸요. 아. 우리나라는 만약에 뭐 어디 월세 100만 원짜리 들어가려면 보증금 뭐 5천 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100만 원짜리 들어가는데 보증금 200. 그러니까 그냥 뭐 혹시 날리더라도 뭐 그냥 날린다 셈 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 더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